시도 때도 없이 나는 화 때문에 너무 힘드신가요? 혹시 주변에 너무 화 잘 내는 사람 때문에 힘드신가요? 그럼 오늘 화 잘 내는 사람의 입장을 같이 정리해 볼게요. 오늘도 사연 한 편을 받았는데요. 같이 들어볼게요. 저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요즘 화가 부쩍 많아진 탓에 스스로가 너무 걱정됩니다. 어느 순간부터인지 모르겠는데 특히 계속 일을 해야 하는 회사 안에서 화가 더 많이 나요. 아침마다 출근할 때 마음을 가다듬으면서 오늘은 화내지 말자, 화야 나오지 마라, 이렇게 5만 번 다짐을 하면서 출근을 하는데, 출근해서 일하다 보면 이 다짐이 한 방에 무너지는 일들이 생겨요. 예를 들어 평소에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자꾸만 말을 건다던가, 저한테 피해를 주는 행동을 한다던가, 아니면 업무로 바쁜데 또 누군가 저한테 다른 업무를 부탁하거나, 별것도 아닌 걸 물어보면 내 상황을 존중받지 못한다는 생각이 들어서인지 주체할 수 없이 화가 나더라고요. 머릿속으로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한테 말 걸어올 때 좋게 그냥 너무 피곤해서 다음에 얘기하자, 말해야지 하는데, 생각과 다르게 저는 이미 짜증 섞인 말투와 얼굴을 장착해서 나 바빠 이러고 화를 내고 있더라고요. 화를 내고도 화를 낸 제 모습을 보면서 또다시 화가 나고, 나는 왜 화를 다스리지 못하나 하는 마음에 더 화가 나는 것 같아요. 이런 생활 반복되면서 기분이 정말 울적해지고 다운되고 그래요. 제가 싫어하는 상황이 생겨도 화가 안 나고 의연하게 넘어갈 수 있으면 좋겠어요. 특히 제가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게 되는 게 제일 싫어요. 밖에서 생긴 일 때문에 제일 편하고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화를 내는 제 자신이 너무 밉네요. 제 주변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화를 다스리고 화 안 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선생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얘기 듣고 이거 남 얘기 같지 않은데 내 사연 같다 하는 분들은 같이 입장 정리해 볼게요. 오늘 이 사연 들으면서 남 얘기 같지 않다, 내 얘기 같다, 혹은 내 주변 사람 같다, 그런가요? 먼저 저희가 사연자분의 입장을 정리하기 전에 일반적으로 화가 언제 나는지 좀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 화는 언제, 왜 날까요? 여러분 언제 화가 나세요? 화는 일반적으로 나에게 주어질 고통, 손해, 피해 같은 것에 대한 두려움의 상태인데요. 즉 내가 위협을 받을 때 본능적으로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는 감정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위협을 당할 때 어떤 감정이 드시죠?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 내가 통제할 수가 없어. 그래서 보통 내가 원하는 게 있을 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그럴 때 보통 화가 나잖아요. 이게 바로 그 위협 때문이거든요. 사실 사람들이 위협을 받을 때 가장 첫 번째로 드는 감정은 무기력함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 통제할 수가 없구나. 그런데 이 무기력감은 이 세상에서 가장 낮은 진동수를 띠는 레벨의 감정이거든요. 쉽게 말해서 가장 안 좋은 류의 감정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무기력감을 피하기 위해서 커버 이모션을 사용하는데요. 그게 바로 화입니다. 그렇게까지 내 레벨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화를 내서 그걸 커버하기 위해서 화를 쓰는 거예요. 진짜 속마음인 내 무기력함을 느끼거나 그 감정에 갇혀버리는 거를 원치 않기 때문에 화를 내는 거죠. 이게 바로 화의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었는데요. 이 밖에도 내가 사랑받지 못할 때, 인정받지 못할 때, 내가 나로 존재할 수 없을 때 등등등 여러 가지 경우에서 화가 나죠. 그래서 내가 시도 때도 없이 자꾸 화가 난다, 이 사연자분처럼, 혹은 내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다, 이런 분들은 성격에 결함이 있는 게 아니에요. 내 일상 주변 곳곳에 위협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내가 시도 때도 없이 화를 잘 낸다, 내 주변 사람이 그런다, 그런 분들은 내 일상 속을 좀 살펴보면서 뭐가 나를 위협하게 만드는 느낌을 주지? 볼 필요가 있어요. 이 사연을 보낸 분이 어떤 부분을 위협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있는지 같이 볼게요. 사연자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일할 때 남이 갑자기 말을 거는 행동이 피해를 입었다는 생각이 든다. 바쁜데 뭐를 부탁하거나 물어보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라고 자동적으로 판단해서 화가 올라온다고. 지금 이 사연자분의 상황을 보면 이분은 내 업무 시간에 내 일을 하면서 내 바운더리를 굉장히 지키고 싶어하는 분이에요. 그런데 내 허락 없이 갑자기 누가 도움을 요청한다던가 말을 건다던가, 이게 지금 내 바운더리를 침범했다는 사이렌을 울리는 소리로 들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위협적인 요소는 나의 공간, 나의 시간을 침해당했다, 이 생각이 나를 위협적으로 느껴지게 하는 거죠.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침마다 출근하면서 화내지 말아야지, 오늘은 정말 화를 꼭 참아야지, 이렇게 하신다면 절대로 개선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는 내 무기력함을 숨기기 위해서 사용하는 커버 이모션이라고 했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본능적인 나를 보호하기 위한 행위거든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하지 않게 할 순 없어요. 대신에 나를 위협적으로 느끼게 만드는 그 요소를 찾아서 제거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 사연을 보내신 분들이 앞으로 화를 좀 줄이고 싶다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고정관념을 하나 바꿔주시면 돼요. 바로 뭐죠?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내 시간을 뺏는 행위가 아니다. 나에게 말을 거는 건 나에 대한 관심이다. 나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건 나의 능력을 인정하는 행위다. 이렇게 나의 시간과 공간을 침범하고 빼앗아 간다는 생각을 반대로 나를 도와서, 나를 도와준다, 나를 인정해준다, 나에게 관심을 보인다. 이런 쪽으로 돌리면 이 생각을 한 번만 전환해 주기만 해도 그 화라는 감정이 덜 올라오게 돼요. 만약 이분이 이 생각을 바꾸지 않고 계속 누가 나에게 도움을 요청할 때, 누가 나를 찾을 때 계속 나에게 피해를 준다 라는 이 피해자 모드로 살게 되면 평생 누군가 나에게 다가오려고 하면 그게 피해처럼 느껴져서 굉장히 힘들 거거든요. 그래서 선택해 주시면 돼요. 계속 그렇게 주변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살 건지, 아니면 내 고정관념을 바꿔서 조금 친절하게 주변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지낼지. 오늘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화가 나고 화를 내는 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거예요. 보통 사람들은 화를 내는 게 굉장히 나쁜 행위라고 생각해서 꾹꾹 참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게 오히려 더 위험합니다. 누구든지 화라는 감정을 느낄 타당한 이유가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부정적인 감정 상태에서 어떤 액션을 취하는 거는 권유되지 않죠. 화가 났다고 해서 물건을 부시거나 누굴 때리거나 사람을 죽이거나 이게 올바른 행동으로 인정받을 수는 없잖아요. 오히려 반대로 화를 억누르거나 회피하거나 부정하거나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이 부정적인 감정 에너지가 우리 몸에 쌓여서 신체적인 질병까지도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게 화를 잘 못 내서 맨날 참고 산다 이런 분들 있으신가요? 그런 분들은 저한테 아래로 사연을 보내주셔도 좋고요. 다음에 그 상황에 대해서도 같이 입장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좀 요약을 해보자면 화라는 감정은 내가 무기력함이라는 감정을 피하기 위한 커버 이모션으로 내가 어떤 위협을 받았을 때 그거에 대한 자동적인 본능적인 반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자꾸 화가 난다면 내 삶의 위협적인 요소들이 어떤 부분인지 한번 살펴보고 왜 내가 그걸 위협으로 느끼는지. 사람마다 이 위협적으로 느껴지는 요소가 다 주관적이라 다양하거든요. 나에게 위협적인 게 저 사람한테 위협적이지 않을 수 있어요. 그 사람이 살아온 그 환경과 경험에 따라서. 그래서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저 사람은 왜 이렇게 화를 내는 거야, 저것 때문에? 그런데 그 사람이 살아온 그 인생에서 그 작은 경험이 그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위협 요소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화를 잘 내는 주변 사람을 좀 이해하고 싶다면 저 사람은 어떤 인생 스토리가 있었길래 저거를 그렇게 위협적으로 생각할까? 라고 이해를 하면 훨씬 더 수월해질 겁니다. 오늘 힐링과에는 여기까지였고요. 오늘의 입장 정리가 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그리고 평소에 입장을 정리하고 싶은 고민거리가 있다면 저한테 사연 보내주시고요. 그럼 오늘도 나를 아껴주는 하루 되세요.